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오늘 엄청 춥네요. 날씨도 쌀쌀하고 바람도 스산해가지고 지금 새벽 5시 16분이네요. 오늘은 구들르는 순서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궁이에 땔감을 넣고 불을 지피면은 아궁이 후렁에서 연소를 하게 되죠. 아궁이 후렁에서 연소를 하는 동시에 화열이 불곡의 불목을 지나면서 강력한 상승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분원기를 넘어 고래로 들어가면서 고래 내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고래 내압이 고래를 지나서 개자리를 지나 연도를 거쳐서 꿀뚝으로 밀려서 배연되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배연되는 방법, 원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높이 솟은 꿀뚜그 흡입력에 의해서 이 빨아들여 가지고 배연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병처럼 생긴 불목으로 솟구친 화열이 그 상승기류에 의하여 발생한 고래 내압에 의해서 밀려서 배연되게 되는 그런 원리,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고 시청자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다 우리 민족이 만들고 개발하고 이어져 놨던 그런 구들 놓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두 번째 방법이 정설처럼 이렇게 이어오지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은 시대도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두 원리는 정부가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정부와 관료가 억압하고 민초들이 핍박받던 조선 말기와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참 먹고 살기 어려웠던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구들방은 대부분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까지 높이 차이가 한 자 내지 두 자쯤, 보통 한 자 내지 두 자 그 사이로 매우 낮아가지고 불목의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목에서 밀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지혜로웠던 우리 민족들은 그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 요리를 할 때 불이 최대한 솥 언저리에서 놀아야 요리는 효율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방바닥은 드십질 않죠. 그렇지만 너무 없을 때니까 땔감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을 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요리 위주로 하면서 남는 일을 이용해서 구두를 대표하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시절. 그래서 우리 민족들은 연도를 최대한 높이고 꿀뚝을 더 높여가지고 처음에는 불길이 들지 않지만 불길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막 내뱉잖아요. 내뱉고 그렇게 되지만 일단 고래 속에 있는 습이 밀려나가고 수년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으로 배연이 되면서 높은 꿀뚝에서 생기는 발생한 흡입력에 의해서 구들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된 것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구들방은 비가 오거나 습한 날이거나 저기압이 기승이 부를 때는 어김없이 밥을 다 지을 때까지 정상적인 배연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밥을 다 할 때까지 불길이 계속 뱉어내기만 하니까 그 부엌 안쪽이 온통 연기로 하얗게 해가지고 참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봤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제 어릴 때 실제로 그래 있었습니다. 70년대. 그것은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충분해서 불목에서 발생한 상승기로에서 만들어낸 고래 내압에 의해서 고래를 지나고 개자리를 지나고 연도를 지나고 꿀떡으로 밀려나가가 이렇게 순환돼야 되는데 아궁이 바닥에서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너무 작고 그러니까 불목 형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승기류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바로 불을 떼면 바로 구들장에 바로 닿아버는데 불목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상승기류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꿀뚝에서 당기는 흡입력으로 구두를 해르고 연기가 순환되는 구조로
우리 민족은 착안하고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더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 촌에 있는 구들들은 대부분 이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법들은 큰 사찰이나 궁궐이나 안 그러면 대가댁이나 돈이 있는 집에서 이렇게 높이 차이를 둬가지고 그 밀어붙이는 시기인데 지금 현재는 물질을 만드는 시대잖아요. 물질이 풍부하잖아요. 물질 풍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이 현재는 정설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때의 구들은 구두를 데우는데 불기둥이 온자리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요리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방을 데우는 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리를 하는 데는 지금의 구들방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대 상황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슬기로운 시대 적응력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 구들장인으로서 생각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시대 경제 사상에 맞게 그래 만들고 변천시키고 적응해가고 가장 효율적이었던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지금 현재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참 딱 그냥 우리 민족의 그 지혜로움에 그냥 더할 말이 없습니다. 문화재 수리 현장에 가면은 아궁이 바닥과 방바닥의 높이 차이가 너무 작아가지고 불길이 안 드는 둥 마는 둥 막 그래 구들 장인들이 입을 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입장에서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불목은 아궁이에서 화기와 연기가 고래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불목 구멍과 불고개와 그리고 부넘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궁이 한가득 땔감을 집힌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아궁이 후렁이에서 연소한 불기둥이 불목을 지나갈 때 한 군데 구멍으로 지나가지 못하고 가운데 팍 받치고 여기는 3분의 1만 들어가고 나머지 3분의 2는 양쪽으로 확 받쳤다가 옆으로 튕글리면서 양쪽으로 들어가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균등하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방 전체가 골고루 따숩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줄거래의 핵심 노하우 그리고 핵심 이론, 불목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불목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은 이 아궁이 한가득 불을 지폈을 경우에 그 전제 하에서 불기둥이 안쪽으로 싹 밀려갈 때 가운데로 쑥 다 들어가면 양가로는 서늘하겠죠. 가운데는 뜨끈뜨끈하겠죠. 그게 아니라 확 받쳤을 때 그 양이 3분의 1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크기를 만들어주는 게 구들장인의 핵심 그 노하우고 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들어갔다가 튕글리면서 양쪽으로 퍼지면서 같이 골고루 따숩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줄고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허튼 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줄고래가 가장 현재의 구들에서는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조선 말기에서부터 새마을 운동기 그까지에 나오는 낮은 구들에 대해서는 제가 허튼 고래 방식을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불목의 부넘기우 높이를 벽돌 2장 높이로 하게 되면은 하자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수리 기능 현장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발생한 하자가 뭐냐면은 이 벽돌 한 장 높이로 전체의 그 고래 넓이에 준하도록 고래 넓이를 원래 시방서에 보면 그래 돼 있잖아요. 고래 넓이와 고래 높이에 맞게 이 분원기를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를 2장으로 하지 말고 한 장을 하든 반 장을 하든 다 좋은데 높이를 2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왜 하자를 줄일 수 있느냐? 이론적으로 보면 전체 크기만 같으면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갔다가 받치면 양쪽으로 하니까 크기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는 그 매일 불 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들 회로 내부에 습이 꽉 존재합니다. 어쩌다 한번 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매일 뗄 것 같으면 습이 없잖아요. 다 밀어붙여가지고 안에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가 가능한 800도 이상에서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 같은 게 남을 게 없어요. 속갑이나 뭐 소나무는 송진이 많아가지고 어차피 까본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진이 막 발생해가지고 막 고래바닥하고 붙을 수밖에 없지만 요즘은 참나무 장작을 거의 90%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800도 이상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끄름도 없고 단하고 하얗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뭐 위에다가 뭐 세컨드 하우스로서 뭐 불 뗀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방법 전기장판이나 다른 걸 이용하다가 힐링 한번 하려고 불을 뗄 때 이때는 어떠냐, 안에 습이 존재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5시간 이래 떼가 습을 다 몰아내기 전에 30분 1시간 떼고 그냥 부들방에서 이래 유하려고 이래 생각할 때는 800도 이상이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안에 습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까본이 발생한 것들이 고드름처럼 이 분홍기 구멍 위쪽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이게 확장되면서 불모구 기능을 방해해가지고 하자가 발생하는 게 많다는 그런 현장 문화재 수리 기능자의 그런 이야기들이 제 귀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심 노하우다. 그거를 자기가 이제 개발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 하자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매일 불 뗄 때는 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방서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하다가 떼는 데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 수리 표준 시방서에는 고래의 높이와 폭에 맞춰 분음기 크기를 조절하라 이래 돼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구들장님만의 경험과 노하우로 이렇게 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음기 폭을 고래의 크기와 꼭 같이 하려고 맞추지 말고 그 높이를 벽돌 2장 이사로 유지하면서 크기를 맞추는데 폭을 이용하라.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들은 계산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방법을 제안하고 이런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떼우면서 그리고 몸이 적응을 하고 손바닥에 구두살이 생겼다가 없어지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몸이 기억하는 기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구들넣기 그냥 대충 배워서 후다닥 해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배운 이론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구두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구들방은 자기 손으로 놓는다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인 구두를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 손으로 구들넣기 두 번째 시간 불로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